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검정과 추정 파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추정인데요. 아무래도 검정의 기초 정도 오늘 배우시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검정 추정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2차 때까지 줄곧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1강 뭐 이럴 때 OT 1강 뭐 2강 이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통계적 품질 관리 SQC 파트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공업 통계가 또 더 중요합니다. 물론 뒤에 샘플링 그 다음에 관리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공업 통계를 모르고는 우리 품질 경영 기사 자격증을 도저히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업 통계 파트를 아주 열심히 세세히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인 숲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았죠, 또, 그죠? 아주 세세하게 보다가 제가 한 번씩 또 뜬금없이 전체 숲을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여정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말씀을 한 번씩 드리거든요. 사실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은 질문을 많이 하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농담을 할 때도 많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너무 세상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세상. 여러분들이 각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저를 만날 수가 있고 질문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질문하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 그죠? 하여튼 좋은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타고 예전에 한번 우리 나들이를 간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저는 얼굴을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알죠, 그죠? 그래서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조금 힘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만나시면 여러분들 항상 저를 아는 척 해주시고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저도 반갑게 맞이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서두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자, 검정 추정 보도록 하죠. 자, 원래 집단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원래 원 집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원 집단. 자, 강도의 평균 뮤O라고 하겠습니다. O는 오리지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오리지널의 강도가 한 100 정도 되었다. 100 정도 되었고, 자, 시그마 O 오리지널의 자, 시그마 표준 편차가 한 2 정도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돈을 들였어요. 돈을 한 10억 정도 들였습니다. 10억 정도 들여서 새로운 집단을 만들었는데 자, 여기에서는 평균을 보니까 뮤가 102 정도 되더라. 여기에서는 시그마는 그대로라고 하겠습니다. 102 정도가 되었다. 그럼 과연 10억을 들이고 20억을 들였을 때 얼핏 보기에는 원래는 100이었는데 지금 새로 돈을 들이고 보니까 102, 한 2 정도가 이렇게 강도가 올라갔어요.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저것이 진짜로 올라갔을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올라갔지 내용적으로는 올라가지 않았다고 보느냐? 자,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검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검정에는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그 순서를 5가지로도 하고 뭐 짧게는 3가지 정도로 합니다만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결론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가설입니다. 가설. 가설을 세우는데 가설은 2가지가 있거든요. 자, 귀무가설과 자,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습니다. 귀무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죠. 귀양하다, 돌아가다 이 말이죠. 없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가설. 아무것도 없었다. 돈을 10억을 들였든 20억을 들였든 옛날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가설이 귀무가설이다. 이 말입니다. 자, 대립가설은 뭐냐 하면 대립가설은 거기에 비해서 돈 들여서 이렇게 된 것. 나는 얘를 채택하겠다. 돈 10억 들여서 강도가 102가 되었으니까 이만큼 오른 것을 채택하겠다. 이런 가설을 우리가 대립가설이라고 하죠. 지금 CEO 입장에서는 즉 돈을 들인 10억을 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대립가설이 채택되면 좋은데 이것마저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을 뛰어넘었을 때 대립가설이 채택되어야지 편안히 마음 놓고 믿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대립가설이 있는데 귀무가설은 뭐냐면 귀무가설은 HO로 나타냅니다. 오리지널을 믿겠다 이 말이죠. HO라고 하고 이 HO는 자 뮤가 100이다. 즉 귀무가 없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원래의 이 강도를 그대로 믿는 경우가 귀무가설이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대립가설은 H1이라고 하는데 H1은 아니다. 내가 돈을 들였기 때문에 적어도 100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대립가설의 입장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 100이다 100이 아니다니까 양쪽 검증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뭐 저번 시간이나 저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같으냐 다르냐의 의미는 양쪽 검증이고요. 크냐 안 그러면 작으냐 하는 것은 한쪽 검증입니다. 큰 쪽만 보면 되고 작은 쪽만 보면 되죠. 근데 얘는 지금 100이냐 아니냐의 개념이기 때문에 100보다 커도 되고 100보다 작아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 큰 것처럼 지금 보이긴 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뮤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100 돈을 들여서 뭔가 뮤가 바뀌었는데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제 되죠. 100이냐 100이 아니냐 이런 개념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요게 이제 양쪽 검증이라고 했죠. 요것이 이제 양쪽 검증일 때의 이제 가설, 양쪽 검증일 때의 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한쪽 검증은 뭐냐면 한쪽 검증은 자 뮤가 100보다도 커졌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대립가설이죠. 그럼 반대로 귀무가설은 뮤가 100보다 같거나 반대로 이거하고 무조건 반대의 개념이 돼야 되니까 같거나 작아졌다가 귀무가설이 되는 겁니다. 귀무가설. 재밌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뮤가 100보다 작아졌다. 아니다. 뮤는 10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귀무가설의 입장이죠. 항상 반대입니다. 반대의 개념이죠. 자, 지금은 귀무가설, 대립가설이거든요. 귀무가설, 대립가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설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HO를 기각하는 자, 기각률, 위험률, 유의 수준, 제1종과 다 적어버리겠습니다. 다 적어버리겠어요. 책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 자, 생산자 위험까지 다 적어버리고 자, HO를, 이거는 뭐 갈로입니다. 기각률이라는 의미, 주어가 HO를 기각할 수 있는 기각률을 뜻하거든요. 위험률, 유의수준. 자, 유의수준, 일종과호 생산자 위험인데 이것을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알파, 이렇게 나타냅니다. 알파. 자, 이 알파는 일반적으로는요, 검증할 때 보통 5% 내지는 1%를 사용하고 자, 문제에 따라서는 뭐 10%도 있을 수 있고 7%도 8%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5%, 1%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5%, 1%를 많이 사용하죠. 기각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죠. 우리가 자, 기각률인데 자, 조금 이따 가고요. 그다음 세 번째 1, 2, 3, 4, 5 과정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제 통계량. 자, 통계량을 계산합니다. 통계량 계산. 그다음 네 번째는 타점, 비교. 그러니까 F 표값을 찾죠. 표값. 각종 이제 표값과 비교를 합니다. 표값 비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면 판정을 하죠. 판정. 자, 요렇게 이제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쭉 가는 과정은 요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는 과정은요. 그러면 지금 이제 통계량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계량 계산도 어떻습니까? 정규분포로 가는 경우, 표준 정규분포로 보고 가는 경우도 있고 T분포로 보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F분포, 그 다음에 카이제곱 분포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통계량을 계산하고 표값을 이거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예쁘게 생겼고 우리가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표값이 있습니다. 표값. 예를 들어서 5%다. 이거 지금 양쪽이 다 하겠습니다.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라고 할 때 1번의 조건 같으냐 다르냐 이런 조건으로 지금 검정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자, 알파를 우리가 5%를 줬어요. 2번에서 유의수는 5%다 이러면 양쪽이잖아 지금 그죠? 양쪽 1번의 양쪽이죠. 그럼 양쪽이면 이렇게 해서 U의 1-2분의 알파에 U의 2분의 알파 이렇게 될 거다. 양쪽은. 그럼 알파가 5%면 0.05가 들어가면 2분의 0.05는 0.025고 1 빼기 0.025를 하면 0.975죠. 그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차라리 바로 U의 0.975가 되겠죠. 알파는 5잖아. 0.05 나누기 2하면 0.025가 되겠죠. 0.025. 0.025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이제 표값이 돼요. 이 표값인데 0.975와 0. 얼마라고 그랬죠? 0.025다. 그죠? 0.975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앞쪽에서 아마 같이 한번 찾아보셔요. 앞쪽에서 표준 정규분포 할 때 제가 0.975 같은 경우는 1.96이다. 응? 이게 1.96이에요. 이 지점이. 표준 편차 1.96배거든. 1.96.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96이 되죠. 이 말입니다. 자, 이게 표값이에요. 표값. 통계량은 아직까지 계산을 우리가 안 했거든요. 통계량은 지금 아직까지 계산 전입니다. 자, 정규분포 같은 경우에는 U의 1-알파가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뮤 또는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뮤도 있는데 통계량을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요. 이 통계량 값이 2가 나왔다 하겠습니다. 2 그냥 2가 나왔어요. 그럼 2가 나왔으면 1.96보다도 큰 지점, 요 지점이 2죠. 자, 이 지점에 갔으면 이것은 어떤 영역에 지금 무엇을 우리가 채택해야 될지 판정을 해야 되는데 2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자 1.96보다 바깥쪽에 있죠. 1.96 마이너스 1.96보다는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1.96보다는 더 큰 쪽에 있습니다. 빗금친 부분 있죠. 빗금친 부분. 이 부분은 H1을 채택합니다. H1을 채택을 하고요. 이 부분은 HO를 채택하는 영역이에요. HO 채택 영역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HO가 훨씬 많은 영역이 있고요. H1은 훨씬 작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뭔가를 바뀌었을 때 귀무가설과 대리가설이 있는데 대리가설이 채택되기 굉장히 힘듦을 뜻하고 있어요. 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어떤 모집단과 모집 데이터는 이게 돈을 조금 들여서 이번에 바뀌었다고 해서 이 데이터를 쉽게 믿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대리가설의 영역이 그만큼 채택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채택이 여기에 타점이 됐다 또는 여기 타점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대리가설로 넘어가서 이제는 이 대리가설을 믿고 관리를 하거나 품질에 따르는 여러 가지 특성을 믿어도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요, 자, 대리가설의 영역이 이 정도로 작습니다. 작은데 예를 들어서 알파가 5%가 아니라 1%다. 1%는 얼마입니까? 자, 1 집어넣어요. U의 1-2분의 알파에서 0.01, 그럼 0.005가 되죠. 0.005가 되면 얼마가 되냐면 이 값이 U의 0.9995가 되잖아. 그죠?
그럼 1.96이 아니라 2.576이 됩니다. 2.576. 이쪽은 마이너스 2.576이 되겠죠. 그러니까 5%로 했을 때는 요게 기준인데 1%로 하면은 2보다도 더 바깥쪽에 있는 이 지점 2.576이 기준이 되고 이쪽 여기가 기준이 됩니다. 마이너스 2.576 지점이. 자, 공교롭게도 뭐 하다 보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통계량이 지금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몰라도 2가 나왔습니다. 알파가 5%일 때는 여기에 지금 다르죠. 얘보다도 2가 더 바깥쪽에 있으니까 H1을 채택하면 됩니다. 근데 1%일 때는 이것이 기준이야. 이거 바깥쪽에 가야지 H1 채택인데 이거 안쪽에 있죠. 안쪽에 있으면 뭐가 채택됩니까? HO가 채택됩니다. 1%일 때는 귀무가설이 채택된다는 이야기죠. 즉 우리 회사에서는 1% 엄격하게 정한 겁니다. 엄격하게 정해서 야 지금 바뀐 게 없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뀐 게 없어. 근데 5%로 보면 바뀌었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2번에 이 기각률, 위험률, 유의 수준 정하는 것도 사실 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뭐 상관없이 5%, 1% 이런 걸 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고 통계량만 계산하면 되고 판정은 방금과 같이 합니다. 표값이 있으면 표값 바깥쪽으로 빠지면 H1 채택, 안쪽에 들어가면 HO 채택 이렇게 됩니다. HO 채택, HO 채택. 사실 요 지점에 딱 걸치면 될까요? 요즘 걸치면 1.96에 딱 걸치면 H1 채택이라고 봅니다. H1 채택. 자, 어쨌든 뭐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요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만약 한쪽이 단쪽, 한쪽 붙으면 또 통계량 자체가 이제는 이렇게 되겠죠. 5% 주었다. 5%. 5%의 한쪽은 1.645거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중심이 여기 있고, 자, 한쪽 더 커졌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요번에 돈을 10억 들여서 했더니 100보다 더 커졌느냐, 중심을 기준으로 우측만 보면 되죠. 근데 알파 5%다. 그러면은 U에 나타내기는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타낼 거 아니야. 그죠? 알파가 5니까 0.05. 0.95가 되겠죠. 0.95. 0.95. U의 0.95는 한쪽은, 자, 요 지점은 1.645입니다. 645. 통계량 계산했는데,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7이 나왔다. 그럼 1.7이 나왔으면 여기 타점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하게 얘는 뭐가 되죠? 예, 얘는 저게 되는 것이죠. 지금 H1이 채택되는 겁니다. H1 채택, H1 채택.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자, 얼마가 나왔다고요? 1.7이 나왔다. 1.7이 나왔으면 1.64보다도 큰 쪽에 지금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H1 채택입니다. 그렇죠, 그죠? 또 다음에 반대의 개념도 마찬가지죠. 반대의 개념. 작아졌느냐라고 이제 묻는다면, 자, 이 3번에 해당하는 한쪽 검정이 되죠. 한쪽 검정인데, 자, 이렇게 되었다. 작아졌느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5%로 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645 지점이, 1.645 지점이 표값이 되고, 이 표값보다도, 자, 통계량을 계산했는데, 더 바깥쪽에 타점이 되었다. 이러면 H1 채택. 안쪽에 여기 뭐 타점이 되었다. 여기 타점이 되었다면 결국은 HO 채택이 되는 겁니다. HO 채택이 훨씬 넓죠. 그죠? 그만큼 새로운 가설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5%보다는 1%가 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1%보다는 0.1%가 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그죠? 그만큼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깐깐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 요거는 잘은 안 하고요. 5% 아니면 1%로 많이 한다. 그럼 통계량 계산. 이 통계량 계산만 우리가 지금 잘하면 타점하는 표 찾는 거는 뭐 우리 뒤에서 이미 표준 정규 분포표, T 분포표, 카이 제곱, 뭐 또 F 이런 것들 표값 찾는 거 보았고, 요즘 문제에서 문제 뒤에 표값을 아예 다 적어줍니다. 그래서 표값과 비교를 하는 건, 표값을 찾는 거는 쉬울 것이며, 통계량 계산하는 것만 잘하면 돼요. 통계량 계산하는 거. 그죠? 그리고 같으냐 다르냐 했을 때는, 달라졌느냐 했을 때는 보통 양쪽, 커졌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작아졌느냐 하면은 작은 쪽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검정의 기초라고 되어 있죠. 검정의 기초. 자, 검정의 기초 이렇게 보시면은 검정의 기초 이렇게 보시면은 자, 검정의 정의라고 되어 있죠. 모집단에 대해서 어떠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의 성립 여부를 시료의 결과로부터 판단하는 것을 검정이라고 한다. 2번 검정에 쓰이는 용어 귀무가설, 대립가설이 있고요. 귀무가설. 자, 검정 대상의 기준가설로서 아무런 변화도 없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가설이며 0가설, 제로가설, 제로 상태로 가자 이 말입니다. 그죠? 대립가설, 귀무가설과는 정반대되는 가설이며 귀무가설이 같다고 주장하면 대립가설은 다르다고 같다고 주장하면 다르다. 크다고 하면은 같거나 작다. 작다고 하면은 크거나 같거나 크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실제 상황과 검정의 결과 비교표 되어 있습니다. 자, HO가 사실인데 이 표는 별표 3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별표 3개입니다. 뭐 혼자 하면 이게 뭐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보면 알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HO가 참입니다. HO가 참. 실제로 진실로 참이에요. H1이 참일 수 있죠. 자, 이거는 뭐 신만이 알 수 있겠죠. 그죠? 진짜 뭐가 맞는지. 자,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런 검정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채택을 하는데 HO를 채택할 수도 있어요. H1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이제 4가지가 크게 있겠죠? 4가지가 있습니다. HO가 참인데 HO를 채택했어. 그러면 아주 옳은 결정을 한 거죠. 옳은 결정. 그죠? 옳은 결정. 자, 이 옳은 결정이고. 자, H1이 참인데 H1을 채택했어. 이것도 옳은 결정이죠. 요렇게 옳은 결정입니다. 옳은 결정인데, 자, 요거 한번 보시죠. HO가 참인데 H1을 채택했어요. HO, 여기에 이렇게 뭐, 탁 찍혀서 이게 채택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찍혀서 H1을 채택한 거야. 잘못 선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일종과오라고 합니다. 일종과오. 일종과오라고 하고, 여기 있잖아요. 일종과오. 유의수준. 방금 이야기했죠. 여기 찍혀야 되는데 여기 찍혀버렸어. 이게 일종과오다는 이야기죠. 알파라는 얘기입니다. 알파. H1이 참인데 H5가 채택이 됐어. H1이 참인데 H5가 채택됐어. 요것을 우리가 베타라고 합니다. 베타라고 하고, 자, 이종과오라고 합니다. 이종과오. 자, 이건 옳은 결정이죠. 옳은 결정인데, 자, 요게 알파이기 때문에 요 2가지는 1-알파의 관계가 있겠죠. 요거는 베타니까 요거 이렇게 해서 1-베타라고, 요걸 검출력이라고 하거든요. 검출력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나? 뒤에 나오죠? 뒤에 나오긴 나오네요. 자, 이렇게 있다. 있고, 자, 이게, 자, 자, 요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런 그림을. 자, 우리가 이 그림에서 요쪽이 지금 알파예요. 알파. 유의 수준 알파죠. 물론 이쪽이 2분의 알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합치면 알파인데, 자, 이게 이제 뭡니까? 알파 자체가 합치면은 일종과오라고 했죠. 일종과오. 바깥쪽에 나가는 이런 형태인데 원래의 어떤 이 분포의 중심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중심의 기준이 중심이 이쪽까지 옮겨졌어요. 이렇게 옮겨져 버렸죠.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옮겨졌을 때, 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빗금친 요 부분이 1-베타입니다. 1-베타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우리는 베타라고 합니다. 베타. 이 그림에서는 베타와 1-베타가 있고요. 여기는 알파가 있고, 요 부분은 1-알파가 되겠죠. 1-알파. 그죠? 1-알파. 자, 이게 원래의 집단. 이게
중심이 벗어난, 원래 집단에서 중심이 벗어난 집단에서 나타나는 값들입니다. 이 베타 1 베타, 알파 1 알파.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우선 아직까지 설명은 책을 좀 더 보면서 하겠습니다. 3번. 자, 검정의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무가설 HO와 대립가설 H1을 설정한다. 양쪽이 같지 않다는 것을 H5는 뮤 이꼬르 뮤5, H1은 뮤 이꼬르 뮤5와 같지 않다. 이거를 100이라고 하지만 얘 두 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뮤5와 뮤가 같다. 뮤와 뮤가 같지 않다. 이것도 양쪽 검정에서 가설로 충분하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한쪽은 지금 이걸 뜻하고, 그죠? 자, 2번 유의 수준을 정한다. 위험률, 기각률, 유의 수준, 일종과 생산자 위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유의 수준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알파는 0.05에서 0.1이다. 유의 수준 알파의 값이 작을수록 귀무가설 HO의 영역이 넓어진다. 5%보다 아까 전에 어때요? 1%가 되면 5%보다 1%가 되면 HO 영역은 원래 요만하다가 더 커져 버렸죠. 그래서 HO 영역이 더 넓어진다 이 말입니다. 디귿번 일반적으로 알파와 베타는 서로 역관계이다. 일반적으로 n이 커지면 알파가 커지고 베타는 작아집니다. n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많이 뽑겠다는 이야기죠. 많이 뽑으면 그만큼 우리가 n을 많이 뽑으면 그만큼 정확도가 높아지죠. 그죠?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나중에 또 뒤쪽에 밑에 있네요. 자, 일반적으로 알파와 베타는 서로 역관계이다. 데이터의 수를 증가시키면 일정한 유의수는 알파에서 베타를 줄일 수 있다. 이 베타가 뭡니까? 베타가 이종과오. 이종과는 생산자 위험은 알파인데 이종과오는 소비자 위험입니다. 소비자 위험. 자, 소비자 위험이 줄여진다는 것이죠. n을 많이 뽑으면, 즉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내다 팔면 적어도 소비자가 감당하는 소비자 위험이 적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정리표가 있는데요. n이 커지면 알파는 커지거나 뭐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n이 커지면 알파는 커지거나 자, 보시죠. 알파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2분의 알파지만 알파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이 선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내려오면 알파가 더 커지는 거죠. 자, 이게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베타는 작아지죠. 1 베타는 커지죠. 그래서 전부 다 같이 엮여 돌아가는 거죠. n이 커지면 알파는 커지고 베타는 작아지고 1 베타는 커진다. 또는 시그마가 커진다. 시그마는 뭐예요? 분산이죠. 표준 편차죠. 많이 뽑으면 그만큼 극단치가 많아지니까 그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크기는 퍼진 정도는 커지겠죠. 그 다음 뮤5하고 뮤1의 차이도 뮤5와 이게 뮤5고 이게 뮤1이거든. 이게 이 점 있는 게 점. 이게 뮤5고 이게 뮤1입니다. 이 차이도 어떻게 되냐?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그 차이가 자꾸 커지겠죠. 그죠? 그 반대도 성립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돌려서 옆으로 세워 놓은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이나 이 그림 지금 칠판에 있는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2번에 기각력을 설정한다. 기각력, 크리티컬 리전을 설정한다 돼 있죠. HO를 기각할 수 있는 기각력이라고 한다. 기각력의 반대 영역을 채택력이라고 한다. 기각력을 설정한다. 표값을 비교한다고 저는 적어 놓았는데 이것이 기각력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에 4번 통계량을 계산한다. 그 다음 5번 판정한다. 이렇게 해서 판정은 어떻게 해요? 바깥쪽에 찍히면 H1 채택, 안쪽에 찍히면 H1 채택. 이게 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정은 점추정과 구간추정이 있어요. 자, 이게 검정을 했는데 H1이 채택이 됐어요. H1이. 즉 돈을 들여서 뭔가 바뀌었다, 뭔가 커졌다, 뭔가 작아졌다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 새로운 이제 집단이 생긴 거죠. 그놈을 관리해야 되죠. 그놈을 이제 관리해야 됩니다. 그놈도
항상 뭐가 또 필요하냐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어떤 중심이 딱 있겠죠. 새로운 집단은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과거의 집단이고 이게 새로운 집단이다. 이 새로운 집단이 더 커졌다. 그럼 이 집단을 기준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몇 배만큼 이제 구간의 추정치를 두고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심을 점으로 보는 게 점 추정. 양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보는 것이 구간 추정 이렇게 합니다. 구간 추정 이렇게 하죠. 자, 점 추정이란 표본의 정보로부터 모수를 추측하는 통계적인 절차를 말한다. 추정은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다. 2번 표본, 시료로부터 모집단의 모수를 단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것들이 쓰인다. 한 값으로 그냥 청하겠다. 뮤의 해뜨는 x바와 같다. 시그마 제곱의 해뜨는 s의 제곱과 비슷하며 v와 비슷하다. 시그마 해뜨는 C4분의 s바로 나타내기도 하고 D2분의 r바로 나타내기도 한다. 앞쪽에서 이미 표 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3번 책에 있었어요. 점추정량이 갖춰야 되는 조건. 자, 별표 2개 하시고 외우십니다. 자, 이거는 2차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가끔. 자, 불편성, 일치성, 그 다음에 유효성 또는 효율성 또는 최소 분산성. 자, 불편성, 어디 불편합니까? 편기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어디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치성, 추정량이 모수와 일치해야 된다. 유효성, efficiency, 모수를 기준으로 추정량이 분산이 작아야 된다. 분산이 너무 크면 안 돼요. 모여 있어야 된다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구간 추정. 구간 추정은 자, 어떤 정해진 구간 속에 모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신뢰율이란 이 구간이 모수를 포함하는 확률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신뢰율이 90%라는 말은 신뢰 구간 내에 모수가 90%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요거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신뢰율, 믿을 확률이 90%라는 말은 신뢰 구간 내에 자, 새로운 이제 모수가 돼요. 새로운 모수. 우리가 새로 채택된 모수. 이게 이제 모수가 되겠죠. 원래 있는 집단에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이제 어떤 분포가 옮겨졌어요. 옮겨졌는데 이게 이제 채택이 된 거야. 채택이 되고 나면 이제 이건 필요 없죠. 이게 이제 새로운 모수가 되겠죠. 그죠? 자, 신뢰 구간 내에 모수가 90% 포함되어 있다는 뜻을 말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무엇을 했죠, 우리가? 오늘, 검정 추정의 기초사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검정 추정 기초사항. 그래서 검정은 뭐 이렇게 되는데 양쪽 한쪽,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한다. 나중에 되면 1차 때는 뭐 이런 순서도 필요 없어요.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통계량 바로 계산해버리고 표값하고 바로 계산하는 이 두 개가 이제 중요하죠. 바로 계산해서 타점 해버리고 H1 영역의 채택, HO 영역의 채택 이게 이제 핵심이죠. 1차 때는. 2차 때는 가면은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뭐 순서에 맞게 그렇게 하실 필요도 있고요. 물론 3번, 4번은 바뀌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그건 2차 때 가서 생각하시도록 하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검정이 되고 나면 H1이 첫째로 채택이 되었다. H1이 채택이 되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모수가 탄생이 된 거죠. 그죠? 그 놈을 어떻게 이제 관리할 거냐 할 때 이제 추정을 하게 되죠. 추정. 자, 점 추정을 하고 딱 중심이 있는 점 추정.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95% 구간 추정. 플러스 마이너스 90% 구간 추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의미 자체는 대충 그렇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30% 오늘 강의를 듣고 30% 이해되면은 잘한 거 일반적인 사람. 근데 40% 50% 한 반 정도는 저는 이해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천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쭉 가십시오. 쭉 가셔가지고 다시 1강부터 또 보시고 그때는 한 60%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보실 때는 75% 80%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숲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한데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진도 나가라고 제가 누누이 주문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